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계속됩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순천 나간읍성 민속마을에서 겨울 채비가 시작됐습니다. 300여 채의 초가집 지붕 이영이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수시 도시공사가 내년 4월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됩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데 소관 업무 영역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순천만 국제자연환경미술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순천만 정원에서 펼쳐집니다.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는 설치미술 작품의 전시와 퍼포먼스 등이 관람객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전남동부 지역 각 시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특히 이번 촛불 집회에는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이 상당수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이 첫 주말 일정 중 하나로 꼽고 있는 건 바로 촛불 집회에 참여입니다. 내일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펼쳐질 대규모 촛불 집회에 참여할 계획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가 촛불을 들겠다는 계획까지 다양합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는 게 좀 슬펐어요. 촛불 집회도 나가고 하는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능 준비 때문에 잠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부채감과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분노가 집회 참여에 큰 두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못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특례로 들어갔다는 게 화가 난다. 광주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는 내일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는 대형 횃불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지난 80년 5.18 당시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횃불 시위에 나섰던 민주대성회를 재현하는 겁니다. 촛불은 언제든지 바람 불면 꺼진다라고 하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0년 5월 민주대성회를 재현해서 민주주의 횃불로 저희 시민들의 의지를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촛불 집회는 오후 6시 광주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과 전남 지역 12곳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KTX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오늘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KTX 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할인은 수험생 본인과 동반 1인까지 가능하며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각 역에 설치된 여행센터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겨울이 조금씩 다가오면서 순천의 나간읍성 민속마을은 월동 준비로 분주합니다. 초가집 지붕에 새 볏짚풀이 피는 이영이기가 한창인데요. 모두 300여 채가 새롭게 단장된다고 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탈곡을 마친 볏짚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볏짚을 길게 엮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초가집의 지붕을 덮을 이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주먹으로 잡는 거예요. 이것을 균일하게 잡아야 되고 이 잡아당기는 것을 잘 잡아당겨야 이 틈이 안 나지 않아요. 이영을 지붕 위로 옮겨 잘 편 뒤 새끼줄로 단단히 고정하면 집 한 채가 어느덧 황금빛으로 새롭게 단장됩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비바람에도 지붕이 잘 견딜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어야 됩니다. 썩어서 물이 새에 들어오죠, 지붕으로. 쓸만한 볏짚을 구하기가 힘들고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도 드물어 명맥을 잇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가집과 관아 건물 300채를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작업은 민속마을의 가장 큰 연례 행사 중 하나입니다. 내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양성 교육을 시켜가지고 계속 그 초가 인형 기능들이 전수할 수 있도록. 조선시대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나간 민속마을이 깊어가는 가을을 뒤로하고 새로운 겨울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기존 도시공사에서 맡아오던 투자 업무에서 벗어나 청소 대행과 도시 폐기물 처리는 물론 체육시설과 화장장 업무 등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여수시 도시공사는 내년 2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사 조직 변경안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3, 4월쯤 시설관리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8년 설치된 여수시 도시공사는 그동안 투자 유치 부진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전환을 위한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순천시의 내년 예산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내년 예산을 전년보다 9.9% 903억 원이 증가한 1조 22억 원으로 편성해 오는 21일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본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전남도 내에서 최초이며 문화 콘텐츠 확충과 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 순천형 복지시책 사업에 집중해 배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1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합니다. 순천만 국제자연환경미술제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오늘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2016 순천만 국제자연환경미술제는 순천만 국가정원 내 습지센터 일원에서 국내외 유명 작가 26개국 58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야외 설치전과 실내 전시,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순천시는 이번 미술제가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정원 문화의 탄생으로 호남 문화허브로 발돋움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듯 순천만 국제자연환경미술제가 오늘 개막했는데요. 데스크 인터뷰 오늘 김주희 기자가 김성호 총감독을 만나 이번 미술제의 특징과 지역적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만 국제자연환경미술제가 막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 미술제가 다른 미술제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겠습니까? 네, 이번 순천만 국제자연환경미술제는 자연환경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그와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미술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실내에서의 전시 유형과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죠. 자연과 친화적이고 자연의 메시지를 잘 담아내는 그런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미술제의 큰 주제가 바로 낙원 유람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전시의 낙원 유람이라는 주제는 이 전시 공간이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근데 이 정원의 개념에 인간을 위한 기쁨을 주는 정원이라는 의미의 연락정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연락의 락, 그 다음에 원 해서 낙원이라는 개념의 주제어를 추출했거든요. 이 주제어는 바로 상실되어 갔던 낙원의 개념이 오늘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설치된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낙원이 이 공간을 통해서 다시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번 미술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물론입니다. 지금 순천시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미술제와 관련된 행사는 이번이 국제적 규모로서는 처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국내외 유명 작가 58인 팀, 그것도 26개국에서 저희가 초대를 해서 모셨거든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자신만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을 이곳 순천에 함께 모여서 작품을 전시하고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의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이와 같은 국내외 작가들의 높은 미술적 감각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것이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미술제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예산 증액 심사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부터가 내년 전남 예산 확보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위가 이번 주까지 감액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 증액 심사를 시작합니다. 10건 분량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증액 심사 자료 가운데 현재까지 전라남도가 확보한 건 4건. 일단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에 정부가 설계비로 세운 75억 원에
공사 착공비 1,925억 원이 더해져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공부에서 공사가 시작돼 예산이 관건인 남해안철도는 정부안 1,561억 원에 1,439억 원이 더 요구됐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설계비 20억 원을 비롯해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사업 등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청탁금지법에 의해 쪽지 예산의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자 예결위 심사 자료에 사업을 포함시키는 데 힘을 써왔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주부터 정무부지사가 서울에 상주하며 국회와 기획재정부 분위기를 살피고 이낙연 지사도 예결위를 방문하는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이 화합을 도모하는 생활체육축전이 오늘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주최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개최 도시인 광양시와 여수, 순천, 남해와 하동 등 영호남 1,000여 명의 시민들이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 배드민턴 등을 함께 즐기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9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수도권과 대칭축인 남해안을 집중 발전시켜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해안 시군의 상생을 위해 지난 2011년 창립됐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의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희망 나눔 캠페인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81억 7천만 원의 목표액을 정해 지역민과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하기로 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2016년 희망나눔 캠페인에서는 개인과 법인 등의 성금 기탁이 이어지면서 도내에서만 모두 79억 7천만 원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로 보상금을 받고 폐업한 농가가 올해 전남 동부 지역에만 45농가에 이릅니다. 전남 동부 지역 4개 시군에 따르면 올해 폐업 보상을 받은 농가는 순천이 29개, 고흥이 8개, 여수와 광양에서 각각 5개와 3개 농가에 이르며 5년간 해당 품목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16억 7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폐업은 하지 않고 피해 보상금을 받은 농가도 블루베리와 포도농업 등에서 모두 80농가로 이들에게도 3억 7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지리적 표시 특산물로 등록된 고흥 굴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